내가 면접 강의를 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면접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첫 번째는 면접장 안에서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이 무기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준비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무기를 면접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선보이고 나오는 거. 이 두 가지만 명심하고 잘 이행한다면 합격 불합격 여부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그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은 뭐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는 절대 안 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면접을 잘 봤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영화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건가요? 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는 꼬리 질문을 별로 못 받았는데 꼬리 질문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면접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사소하고 하찮은 부분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집착하다 보면 면접을 보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고 걱정만 많이 하게 돼. 그러면 오히려 더 긴장을 많이 해서 더 못 본다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면접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면접을 후회 없이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면접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모의 면접 질문지라는 걸 만드는 거야. 모의 면접 질문지가 뭐냐면 면접에서 나올 것 같은 질문들을 미리 한번 쭉 적은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지. 쭉 작성을 해보는 거야. 이거는 독학을 하는 학생이든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든 과외를 받는 학생이든 다 똑같이 하는 과정일 거야. 왜냐면 사실 영어과 입시 면접에서 물어볼 만한 질문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가거든. 다 뻔해.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 좋아하는 영화 감독 누구냐, 아니면은 영화과에 왜 지원했냐, 우리 학교에 왜 지원했냐, 영화 말고 뭐 다른 취미는 있냐, 뭐 이런 질문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몇 개 준비를 해놓고 그 답변들을 계속 수정 보완 하면서 면접을 준비를 하는 거지. 이때 적어야 되는 답변들은 내가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반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고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은 그런 답변들이어야 돼. 면접관들로 하여금 나를 그냥 면접에 보러 온 학생 1로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으로 완전히 기억되고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함이 있어야 되고 그 특별함은 어디서 오는 특별함이냐면 내 능력적 성취의 탁월함이 아니라 개성이어야 돼. 그 부분을 명심해서 답변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일단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준비를 하면은 1차적인 준비는 끝났다 라고 생각해도 돼. 근데 뭐 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본다. 그러면은 바로 멘붕이야. 왜냐면 면접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해야만 하는 어떤 시험의 자리가 아니라 내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고 나눠야 되는 소통의 자리란 말이야. 그동안 모의 면접 질문지만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만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 페이퍼만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 페이퍼는 본질적으로 시험의 형식을 띠고 있어. 그러니까 주어진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답변을 작성을 해나가야만 해. 그리고 또 다음 질문에 있어서 또 다른 답변 적. 이런 식으로 내가 준비한 모의 면접 질문지는 시험의 형식을 띠고 있어. 근데 실제 면접은 시험이 아니라 대화와 소통이란 말이야. 시험과는 거리가 멀다고. 질문이 주어지긴 하지만 그 질문에 반드시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감점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예상했던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는 전혀 생뚱맞은 엉뚱한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같은 답변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모의 면접 질문지라는 시험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돼. 나는 기본적으로 영상을 준비를 할 때 영상에 맞는 주제를 먼저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대본을 쓴단 말이야. 근데 내가 영상 주기가 막 한 3, 4주 정도? 좀 긴 편인데 물론 다른 일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본 쓰는 기간이 되게 길어. 그래서 영상 주기가 좀 긴 편인데
뭐 어쨌든 나는 대본을 이렇게 준비를 하긴 하지만 영상 컨셉 자체가 강의 영상 컨셉이기 때문에 대본을 보면서 읽으면서 영상을 녹화를 하지는 않아. 기본적으로 강의 영상인데 강의 중에 수업 스크립트 보면서 그거 읽으면서 강의하는 선생님은 없잖아. 그래서 나도 대본을 쓰기는 하지만 참고만 할 뿐이지 실제로 영상을 찍을 때는 대본을 보지는 않는다. 그러면 대본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외우는 건가요? 그건 아니야. 왜냐면 결국 대본이라는 것도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낸 내용이란 말이야.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 글로 쓴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뭐 외우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같은 내용을 말로 했을 때보다 글로 쓸 때 기본적으로 문장이 훨씬 깔끔하고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훨씬 더 정돈된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대본을 미리 쓰고 그 대본을 좀 입에 붙을 때까지 좀 연습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촬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대본대로만 진행하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야. 대본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대본에 있는 내용도 가끔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기도 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촬영을 위해서 대본을 쓰면서 준비하는 과정이랑 면접을 보기 위해서 모의면접 질문지를 통해 답변을 작성하는 과정이 똑같기 때문이야.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쓴 대본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쓴 대본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막상 촬영을 하면은 대본은 그냥 참고만 하는 거야. 면접도 똑같아. 모의면접 질문지에 내가 쓴 답변들은 내 머릿속에서 나온 답변들이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걸 그냥 문장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 문장이 내 입에 붙을 정도로 그냥 몇 번 연습만 하는 정도면 충분해. 그걸 달달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쓴 대본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면접은 시험이 아니라 대화와 소통이다. 달달 외운 내용을 얘기하려다 보면 오히려 더 긴장만 되고 말도 더 더듬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예상 질문에만 준비를 하다가 막상 실제 면접을 보게 됐을 때 당황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지. 면접 때 실제로 면접관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예상 면접 질문지들은 말 그대로 예상일 뿐이야.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일 뿐이고 완벽하지가 않다고. 실제 면접 수기들을 보면 이런 질문들까지 했어? 이거는 영화랑 크게 관련 없지 않나? 라는 식으로 생각이 될 법한 그런 질문들도 종종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같이 수행이 되어야만 해.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면접 연습을 열심히 많이 하고 모의 면접 질문지를 아무리 열심히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대처할 수는 없단 말이야. 면접관들이 실제로 무슨 질문을 할지는 알 수가 없거든. 면접에서 무슨 질문이 들어올지 예상할 수가 없다는 불확실성. 또 내가 열심히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답변할 만한 질문이 아닌 다른 질문들만 계속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준비를 잘 해야지만 면접을 후회 없이 잘 볼 수가 있을 거야. 내가 면접 강의를 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면접은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첫 번째는 면접장 안에서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이 무기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준비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무기를 면접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선보이고 나오는 거. 이 2가지만 명심하고 잘 이행한다면 합격 불합격 여부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그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은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는 절대 안 해.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결국 이게 뭐냐면 내가 모의면접 질문지를 통해서 작성한 내 답변들이야. 이 답변들이 면접관들 눈에 볼 때 일단 좋아야 돼. 좋은 답변들이란 무슨 답변들이다? 개인적인 답변들이다. 일반적이지 않고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내 개성을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개인적인 영역의 답변들이다. 그 개인적인 답변들 안에 내가 그동안 영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답변이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준비한 답변들 가운데서도 가장 나를 돋보이게 할 만한 가장 특별하고 매력 있는 답변을 선별해야 한다는 거야. 학생들이 모의면접 질문지 작성해서 준비하다 보면은
면접장에서 생각보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되게 많아져.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모의 면접 질문지가 한 3, 4페이지, 5페이지 막 이렇게 돼. 그 페이지에 다 내가 준비한 답변들이 빼곡히 적혀져 있어. 근데 면접 시간이 길어야 한 3분, 4분, 5분 끼케야 이 정도인데 그 면접 시간 내에 내가 준비한 답변들을 과연 정말로 다 답변하고 나올 수 있을까? 절대 못해. 절대로 내가 준비한 답변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오지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내가 정말 이 얘기는 꼭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진짜 내가 안 하면은 후회할 것 같다. 이 정도의 답변들을 준비하는 거야. 한두 개 정도만. 그리고 나머지는 중요도가 일단 높지 않으니까 일단 버려놔. 그리고 그렇게 선별한 한두 개의 답변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남은 시간에, 좀 여유가 있는 남은 시간에 나머지 답변들을 준비하는 거지. 일단 이 과정이 성실하게 이행이 돼야만 내가 후회 없이 면접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면접 때 그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면접 때 그 얘기는 꼭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안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내가 선별해낸 내 면접 때 이야기하고 싶은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내 무기들 중에서도 고르고 고른 가장 강력한 내 무기를 면접장 안에서 반드시 이야기하고 나오는 거. 이게 두 번째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내가 공개했던 면접 수기 중에 두 번째 면접 수기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이 면접 수기를 보면은 이 학생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이 학생이 면접 때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자기가 준비한 이 학생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로베르브레송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로베르브레송의 무쉐트라는 영화에 대한 내 연출적 감상, 그게 이 학생이 준비한 강력한 무기야.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제일 좋아하는 영화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지. 근데 안타깝게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와중에 끊고 다른 질문을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막 다른 질문을 하지. 이런 상황들이 근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왜냐면은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끼케야 뭐 고딩이거나 20대 초중반일 텐데 약간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괜히 하는 얘기겠구나 라고 들릴 수도 있다는 거지. 실제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 근데 이 친구는 있어 보이는 척 하려는 친구가 아니라 실제로 그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였던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잘못 생각한 거지. 그리고 그 학생도 그걸 알아. 내가 생각하는 진심이 잘 전달이 안 됐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질문들에 있어서 답변하는 것도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는 거야. 뭐 버스터 키트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리안 샌레브 감독의 작품을 언급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들은 어떤 바이브다, 예술 영화 좋아하고 이런 느낌의 영화들 좋아합니다 라고 계속 어필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면접관들은 오케이 알았어, 너 어떤 영화 좋아하는지 대충 알았는데 그러면 한국 영화는 뭐 좋아하냐,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지.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보지. 최근에 극장에서 본 한국 영화에 대한 질문을 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친구가 하는 답변을 잘 봐봐. 제가 한국 영화를 그렇게 즐겨보지는 않아서 최근에 극장에서 본 한국 영화가 기억이 나질 않는데, 방금 말씀드린 한공주가 한국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한공주에 보면 주인공이 항상 걸어 다니는데 그 주변에 자동차 지나다니는 소리, 지하철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화면 밖에서 들리거든요. 근데 그런 사운드 연출이 무쉐트의 마지막 장면에서 들리는 교회의 종소리나 자동차 소리와 비슷하게 쓰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 대답을 하나하나 뜯어보자. 제가 한국 영화를 그렇게 즐겨보지는 않아서 하는데 이 대답은 충분히 그럴듯하지. 이미 지난 답변들에서 무슨 영화 좋아하냐 물어봤을 때 뭐 로베르브레송이나 뭐 버스터 키트 뭐 이런 감독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한공주라는 영화가 한국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공주랑 무쉐트의 연출적 유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한국 영화에 대한 답변이 아니야. 로베르브레송 감독의 무쉐트라는 영화에 대한 답변을 한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학생은 좋아하는 한국 영화, 그러니까 최근에 본 한국 영화에 대한 질문에 로베르브레송 감독의 무쉐트라는 영화의 연출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여기서 이해를 해야 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가 진짜 한공주일까? 사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팩트는 뭐냐면 한공주가 한국 영화들 중에서는 비교적 인상적으로 봤다. 이게 팩트야. 제일 좋아하는 영화 한공주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 상황에서는 한공주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여야만 해. 왜?
이 친구는 결국 무쉐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무쉐트라는 영화와 어떤 연출적인 접점이 있는 항공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면접을 보면은 이 학생의 목표는 딱 하나야. 면접장에 들어가서 반드시 로베르 브레송의 무쉐트에 대한 내 연출적 감상을 이야기하고 나오겠다. 이게 목표야. 그래서 면접장에서 무슨 질문을 받던 간에 결국 브레송의 무쉐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답변을 만들어가는 거야.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질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면접을 이끄는 것. 그게 면접의 핵심이야.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면접은 시험이 아니라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시험에서는 반드시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고 답변을 안 하면은 틀린 게 돼. 근데 대화는 전혀 그렇지 않지. 대화에서 중요한 건 질문 하나하나에 일일이 답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 전달하는 게 목표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의도가 과장 없이 왜곡 없이 잘 전달되기만 하면 오케이라고. 전에 올린 이미지 분석 관련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촬영 전공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야. 근데 이미지 분석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촬영 쪽으로 분석해야지. 이미지를 보면서 뭐 앵글을 잡은 의도라든지 아니면 구도, 전체적인 앵글을 잡은 구도, 뭐 색온도, 렌즈값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로 해야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친구는 촬영 쪽으로 분석을 많이 하네? 촬영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인가? 뭐 촬영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촬영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인데 장문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어? 전체적인 이야기의 구조나 완성도보다는 장면 하나하나를 시각적으로 연출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이 친구는 실제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를 찍으라고 하면 잘 찍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런 의도를 전달해야 된다고.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연관 지을 수 있는 혹은 연계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어떤 학생이 영화과 면접에서 영화 말고 다른 취미 있냐? 스쿠버 다이빙이 취미다. 어디서 하냐 스쿠버 다이빙? 자기네 집이 매년 여름마다 동남아로 여행을 가가지고 그때마다 스쿠버 다이빙 하는데 너무 좋다 막 그러면 신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다가 교수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스쿠버 다이빙이랑 스노클링이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막 스쿠버 다이빙은 어쩌고저쩌고 스노클링은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하다가 신나서 막 얘기하다가 면접 끝나서 나왔어. 그 학생은 면접을 잘 본 걸까? 당연히 아니지. 그 학생은 매년 여름마다 스쿠버 다이빙 재밌게 했습니다 이 얘기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자기가 면접장에서 궁극적으로 어필하고 싶어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어야 되는 거야. 아니 하다못해 스쿠버 다이빙 하는데 바닷속을 보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 단편 영화를 바닷속에서 촬영을 하고 싶은데 수중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학교 가서 그걸 배우고 싶다. 하다못해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면접은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영화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면접관들한테 증명해야 되는 자리야.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그럴 여유가 없어. 답변을 준비하다 보면 80점짜리 답변도 있고 90점짜리 답변도 있는 반면에 어떤 답변은 60점짜리 답변도 있고 50점짜리 답변도 있단 말이야. 근데 굳이 그걸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50점짜리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와도 50점짜리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80점짜리, 90점짜리 답변들과 연계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더 좋은 거야. 더 나아가서는 80점짜리, 90점짜리 답변을 만약에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을 해야 되는 거지. 면접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면접 자체가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질문들로 구성된 게 아니라 내가 답변하는 어떤 거대한 맥락에 맞춰서 일관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내가 준비한 답변을 반드시 할 수 있는 질문을 유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어떤 학생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 면접 준비할 때 어차피 한두 가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두 가지 이야기만 할 거니까 그 두 가지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준비할 필요 없겠네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준비할 수가 없는 게 모의면접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답변이 80점짜리, 90점짜리 답변이 되고 어떤 답변이 50점짜리, 60점짜리 답변이 될지를 예상하기가 어려워. 그걸 알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답변이라는 게 한 번 쓰고 끝이 아니라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야. 면접 끝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쓴 이 답변이 어떻게 바뀔지, 실제 면접에서 이 답변을 어떻게 내가 이야기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준비하면서 그걸 수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걸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나중에 실제 면접에서 응용력이 생겨. B 학생이 무쉐트에 대한 답변만 준비했다면 그 답변을 온전히 다 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답변하다가 중간에 끊겼잖아. 근데 어쩌다가 그 얘기를 하게 됐냐면 항공주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쉐트를 끌고 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야. 여러 가지 답변을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응용력이 생기는 거야.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그동안 평소에 내가 영화 공부를 성실하게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야. 영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런 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해내는 거야. 영어 공부를 성실하게 열심히 했을수록 좋은 무기를 발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이 말은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이 과정은 절대로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 무조건 본인만 할 수 있는 영역이야. 좋은 학원이나 과외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절대 아닌 게 학원 선생님들이나 과외 선생님들의 역할은 요리사의 역할이야. 정말 좋은 요리사들은 변변찮은 재료만 갖다 주더라도 훌륭하고 아주 맛있는 요리를 선보이지. 근데 아무리 좋은 삼성급 셰프들이라고 하더라도 재료가 없으면 요리를 못해.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건 자기 안에 숨겨진 좋은 재료를 찾아내는 거야. 그거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영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영화에 대한 내 생각을 잘 갈무리 해놔야 된다. 이 부분이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면접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답변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결국 매력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수시 시즌인데 경쟁률이 진짜 높지. 영화과 입시는 사실 경쟁률이 기본 10대 1부터 시작해서 막 20대 1, 30대 1, 40대 1 막 높은 학교들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도 내가 말한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착실하게 준비한 학생은 정말 터무니없이 적어.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지원자들 90% 이상은 면접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 대부분의 학생은 본질적인 부분을 놓친 상태에서 되게 사소한 부분에만 천착하게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교수들의 성향은 어떤지, 영화 관련 질문을 받으면 좋은지, 개인적인 질문을 받으면 좋은지, 아니면 꼬리 질문을 뭐 얼마나 많이 받으면 좋은 건지, 이런 되게 사소하고 하찮은 것에만 집착하게 되는데 본질적인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본질적인 게 뭐냐면 면접장 안에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영화적인 진심을 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 영화적인 진심이 얼마만큼 깊이 있고 성실하게 준비된 것인지, 그게 면접에 있어서의 본질이란 말이야. 경쟁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결국 합격생은 나오기 마련이야. 경쟁률이 높다고 지레 겁을 먹을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지원자들이 있지만 이 수많은 지원자들 가운데서도 영화에 대한 열정만큼은 진짜 내가 누구한테도 안 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 된다는 거야. 만약 본인이 그런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잘 기억해 놓고 본인이 영화 공부를 한 과정을 천천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 그 과정에서 분명히 자기만의 면접의 키를 발견할 수 있을 거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